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소식입니다. 텔레그래프에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기자인 맷 로우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케인이 플로리다에서 또 하루를 보내며 맨시티전에서 자신이 못 뛰도록 조치했다. 맨시티는 그릴리시의 이적을 완료하면 케인의 이적에 착수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틀 전 스카이스포츠에서는 케인 선수가 프리시즌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대가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토트넘의 내부 사정을 공론화했는데요. 케인 없이 리그의 초반부를 맞이할 것은 분명해 보이는 토트넘은 결국 첼시와의 중요한 프리시즌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스트라이커 자리에 기용하는 전술을 썼고 팀은 2대2로 가까스로 비겼지만 손흥민 선수는 팬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첼시와의 프리시즌 경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케인은 도대체 언제 돌아오는 것일까요? 외신 소식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는 첼시 홈구장에서 치러지면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챔피언스리그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축제도 못한 첼시는 이번 경기에 입장한 홈팬들을 위해서 트로피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91년에 재출범한 이후 트로피와는 연이 없는 토트넘의 상황에서는 더욱 전투 의지가 불탈만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결국 시작된 경기에서 첼시의 지에흐가 하염없이 물러서는 토트넘의 센터백을 앞에 두고 오늘 경기에 처음 출전한 골키퍼 골리니에게 실점의 쓴맛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후반 시작 4분 후 지에흐는 예리하게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도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놓치면서 마무리 짓지 못했고 모우라는 56분에 행운의 굴절로 인한 골을 기록하면서 첼시를 추격했습니다. 첼시는 실점 이후에 득점자 지에흐를 포함해 7명을 동시에 교체하기도 했는데요. 그 뒤로 베르바인이 손흥민 선수의 도움을 받아 한 골을 되갚아주면서 2대2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경기 막판까지 승리를 향해 달린 양팀은 2대2 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 경기 후 토트넘의 팬들은 안 그래도 케인의 훈련 불참 의사에 분노가 가득한 가운데 토트넘의 첫 골을 어이없게 뒷걸음치며 내줘버린 센터백에 대해서 비판했을 뿐 아니라 최전방에서 공을 지키고 공급하는 케인의 역할을 억지로 맡은 손흥민에게 만족하지 못했는데요.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제 자리를 잃었다. 베르바인이 손흥민 자리를 뺏은 상황이다.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서는 실격이다. 손흥민 원톱 실험 제발 그만해라. 손흥민은 등지는 플레이를 할 수 없다. 재능 낭비 중인 손흥민, 윙에서 날아다니는 손흥민을 어디다 놓은 건지 이 스트라이커는 왜 안 사는 거냐. 케인이 떠난다면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쓸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라 라며 이 스트라이커로서는 아쉬웠던 손흥민 선수에 대해 평하기도 했습니다. 심한 경우 손흥민 선수에 대해 욕을 하면서 스트라이커 기용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첼시 팬들은 케인이 없어진 토트넘에 케인 도대체 어디 갔냐며 놀려댔고 토트넘의 산투 감독은 케인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단호하게 답하면서 나는 케인에 대해 답하지 않을 것이며 경기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경기는 봤나? 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클럽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케인과의 상황. 하지만 이미 케인은 유로 2020의 결승에서 패한 이후 플로리다에 머무는 상황이라고 전해지면서 이 토트넘과 무슨 문제를 겪는지에 축구팬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스페인의 언론 마르카에서는 토트넘이 케인을 팔 생각이 있지만 단지 가격이 문제인 것뿐이라면서 흥정의 과정인 듯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외신이 바라본 케인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바로 들어가 보시죠. 케인이 휴가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현 상황에 토트넘의 분위기는 어수선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르카는 토트넘이 케인을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터진 상황이라며 레비가 원하는 가격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이 결국 현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해당 기사는 레비가 케인을 팔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면 굳이 케인도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레비가 케인의 몸값으로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지 케인이 알게 된 이후 이보다 낮은 맨시티의 오퍼라도 승낙을 받아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맨시티는 아스톤 빌라의 스타이자 영국의 재능인 그릴리시를 영입한다고 전해지며 연쇄적으로 높은 이적료의 선수 영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만 마르카는 토트넘이 현재 신구장을 지으면서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케인을 판매할 것을 가정하며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곧 오피셜이 발표될 수비수 로메로나 유망주 브리안 힐의 영입은 각각 5천만 유로, 2,700만 유로가 들었고 추가적으로 다른 선수도 노리는 토트넘인데요.
예전 베일을 데리고 최고의 금액을 받기 위해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레비의 모습을 케인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뿐이라면서 해당 언론은 케인의 맨시티 이적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케인의 이적을 긍정적으로 본 것인데요. 하지만 스포츠 전문 언론인 애슬레틱은 케인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그를 팔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서로 제대로 이적에 대해 논의조차 신사답게 한 적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공식 절차의 부재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애슬레틱이 이런 점을 얘기하기 전에 케인이 토트넘과의 이적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기자들의 보고가 많이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애슬레틱의 보도는 사실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과 케인의 눈치 싸움 가운데에서 결국 손해보고 있는 것은 손흥민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어울리지도 않는 스트라이커 자리를 강제당하며 심지어 플레이 스타일까지 케인이 했었던 등지고 공을 배분하는 역할까지 하는 완전히 맞지는 않는 옷을 입고서 경기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케인이 떠날 것이라는 게 확정되면 토트넘이 이런 실험을 할 이유도 없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재편성하고 전술적인 무게중심을 이동하면 되는데 갈팡질팡하는 케인과 토트넘의 상황에 손흥민 선수의 짐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제 토트넘은 아스날과의 프리시즌 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며 이 경기 후에는 맨시티와의 리그 개막전 경기가 있습니다. 케인의 이적이 어떻게 되건 간에 아직까지 영국에 입국하지 않은 케인을 맨시티전에 볼 수 없을 토트넘 팬들인데요. 케인이 토트넘에 머무른다면 이는 정말 아쉬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케인이 맨시티에 이적한다면 사실상 토트넘은 하반기에 케인을 상대하게 됩니다. 물론 케인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맨시티에서 꾸준히 나와준다는 전제긴 하지만요. 손흥민 선수는 케인과 달리 일찍 재계약을 확실히 하면서 팀의 신뢰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케인이 현재 불안한 모습을 보일수록 리더로서 존재감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첼시와의 2대2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케인의 자리를 대타로 뛴다는 느낌이 강했고 심지어 내려와서 공을 배분하는 것까지 거의 비슷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정말 탑에 서야 한다면 그의 스타일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야 할 텐데요. 이 전통적 타겟맨의 역할이 가능한 케인 대신 손흥민을 쓰는 것은 너무 아쉽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나 케인이나 둘 중 하나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해결될 이 사태가 조만간 빠르게 결정이 나서 손흥민 선수가 불필요한 짐을 질 필요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톱으로 서더라도 손흥민 선수 자신만의 스타일이 완성된 선수로 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프리시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른 소식 전달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죄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